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입니다. 오늘 이 평택 물류센터 붕괴 사고로 이 중국 동포 세 분이 사망했다는 사고를 앞서 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동포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도의 글을 답글로 남겨주신 걸 봤습니다. 네, 참 이러한 애도의 글이 어쨌든 우리 세 분의 영명을 더 이렇게 위로를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내면서 제가 2주 전인가요? 인터뷰를 했던 이 중국 동포 3세 임도경 우리 국제행정사무소 소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전달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도경 소장이 아주 이 당참 포부를 밝히고 실천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2월부터 이 100일 프로젝트, 이 1000일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일 프로젝트, 이 1000일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요. 오늘 이게 임도경 소장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임도경 소장은 중국 동포 3세입니다. 고향은 흑룡강성 할빈 쪽이고요. 2004년도에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세에 현재 딸이 있는데요. 8살 때부터 이 태권도에 소질이 있어서 태권도를 지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학교 3학년, 내년에는 고등학교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태권도 선수로 그래서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따는 목표로 해서 열심히 태권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도경 씨의 근가 할아버지는 경기도 평택이 고향이고요. 할머니는 경북 대구가 고향입니다. 어쨌든 그 중국 흑룡강성 할빈 지역에서 임도경 씨의 이제 아버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아버님은 동포 2세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1990년대 초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홀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한국에 나와서 좀 돈 좀 벌면은 아이 뭐 교육을 시키는 데라든가 가족이 살아가는 데에 좀 도움이 될까 하고 한국에 나왔죠. 그리고 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 모아서 심지어는 이 빚까지 져 가면서 한국에 이렇게 나오고자 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임도경 아버님이 그때 한국에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2009년도에 한 암투병을 한 3년 정도 했다고 합니다. 임도경 씨가 2004년도에 한국에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귀화를 했으니까요. 그때는 아버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지켜봤겠죠. 그리고 2009년대에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첩을 보니까 이 아버님이 한국에 90년대 초에 나와서 겪었던 일들을 날짜와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기록한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장을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거의 40대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못 해본 일 없이 어렵게 생활을 해 오셨죠. 먼저 여러분들 이 100일 프로젝트라는 게 무엇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임도경 소장의 딸이 이 태권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태권도 선수들을 양육할 때 먼저 이 기초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할 때 이 100일 코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에게는 이 기초 근력을 조직적으로 이 100일 동안 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또 자기 몸을 관리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초 근력을 완성을 시킬 수 있다 해서 이 100일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이 1000일 프로젝트는 역시 이제는 기초 근력을 갖춘 운동선수가 본격적으로 이 실력을 향상시키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인 훈련을 또 실시하는 겁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 그거를 1000일,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한 3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 특히 태권도 선수들한테 적용하고 있는 이 100일 프로젝트, 1000일 프로젝트를 이제는 인도경 이 소장이 삶 속에 실천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 동기가 어떤 동기로 비롯되었는지 한번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인도경 선생님, 지금 100일 100일 프로젝트 그거부터 좀 기초 근력을 키우는 단계. 아니 언제 그거를 하자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생각은 옛날부터 했었어요. 저는 이제 아빠 일기 돌아가시고 아빠 이제 일기책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아빠? 예, 아버지. 친정 제 아버님?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일기책을 봤어요. 근데 그게 제 아빠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 엄마들의 삶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연사무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뭔가 해야 돼. 나라도 뭔가 해야지 이 엄마 아빠들이 이제 정말 그 하늘을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일기 내용을 잠깐 소개 좀. 일기요? 아니 그냥 네. 생각나는 대로 말씀. 그냥 뭐 평범해요. 그냥 뭐 며칠 날 어디 현장 가서 일을 하다가 뭐 불이 났는데 이게 뭐 도망 다니고 그리고 추석 때 이제 고향에 찾아가서 할머니 하루 산소 가는데 뭐 경찰한테 잡혔는데 얘기를 하니까 뭐 놓아줬다. 그리고 명절인데 너무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근데 빚이 얼마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적어놓고 뭐 가족들 모였을 때는 뭐 이제 이런 행사 같은 거 적어놓고 생일 다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이 일찍 한국에 나오셨구나. 네, 그리고 치료자로 있었죠. 나오셨구나. 네네네. 그래서 몇 년도쯤에 나오신 거예요? 1900 그 일기책에 보면 90몇 년도 같아요. 90몇 초 년도 같아요. 초기에 네, 엄청 오래됐었어요. 그때 많지는 않은데 그게 그 기록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9년도요. 2009년도. 네, 오래됐어요. 그때 나오셨으면 뭐 네. 제가 2000년도 활동하니까 어떤 삶을 사셨는지 네, 그래서 여러 걸 보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다가는 계속 악순환돼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암 치료하면서 다 써버리고 그래서 투병을 한 5년 했거든요. 암으로. 그때 계속 느꼈어요. 왜 이렇게 살지? 부모님도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일단 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른 부모도 더 계속 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게 다 비슷비슷하셔. 네. 네. 근데 그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했는데 그 인식을 못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도 저 책도 계속 보고 그리고 이제 그 2016년도에 17년 코로나 전이죠? 17년인가? 화인 화교 단체에서 이제 한국 대표를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제 20몇 개 나라에서 화교들 각 전 세계 퍼져 있는 화교들하고 7일 동안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 다르더라고 삶이. 외국에 나가는 뭐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네시아 뭐 다 오셨거든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쪽 한국 사는 분들이 제일 인식술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낮고 제일 고생하고. 네, 제일 고생하고 지혜롭게 못 살고 그 문제점을 전혀 모르는 이게 자체가 삶인 줄 알고 그냥 사시는 것 같아요. 그쪽에. 그래서 그 중국에서 세계 각지로 간 사람들이 네, 한국 대표로. 모임을 가졌고 네, 한국 대표인데 몇 명이 갔어요? 한국 쪽에서? 저는 제가 혼자 갔고요. 혼자 갔고. 네, 그 각 나라 한 명씩 한두 명밖에 못 나요. 네, 21개 나라니까 화인 화교거든요. 화교로 화인 화교. 거기 가서 이제 각 나라 사람들 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고 계속 한국에 나와서 사는 이 중국 조선의 교포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게 태국에 가는 분들도 잘 살고 있는데
한국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잖아요. 태국이랑 뭐 인도네시아랑 뭐 여러 개 나라가 있어요. 뭐 선진 국가는 뭐 우리보다 훨씬 잘 끼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때부터 생각 계속 하게 됐죠. 그러게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네. 너무 그때가 좀 그리고 아버지 일기를 다시 펼쳐봤어요. 계속 고민했어. 솔직히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게 정체성 때문에 계속. 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일기장을 보고 그리고 2016년도에 하교 하인 연합회 단체, 이 중국에서 열린 단체 회의에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 중국 동포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중국 동포 3세인 임도경 씨가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임도경 소장이 이런 고민을 주위에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함께 동참하자,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해서 이게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 3명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10명이 참여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100일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임도경 소장이 2007년도서부터 이 법률사무소에서 이 상담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중국 동포나 외국인들 여러 가지 고충 상담을 해보면서 특히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100일 동안은 뭔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기초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뭐 법률이라든가 한국의 생활 상식 그리고 어떤 기초 지식 그리고 상담을 하니까요. 이 상담 방법 등등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11월 28일 이 안산시 고잔동 이 법원단지가 있는 이 고잔 벌조 빌딩 502호에 새로운 사무실을 오픈을 했는데요. 그 사무실을 가면은 우리 국제행정 사무소인데 이 우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그 입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간판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버두, 그리고 151.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본다면은 뭐 친구, 동지, 그리고 이익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지금 요 사진은 바로 제가 12월 11일경 별도로 임도경 소장을 인터뷰하러 갈 때 그때 함께 찍은 화이팅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1000일 프로젝트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일은 우리가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른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목표를 두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예요? 저희가 이제 외국인을 진정으로 도우려면 그 사람들 스스로 이제 일어나게끔 해야 돼요. 계속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네. 구성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이제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외국인들이 도움도 도움이지만 그분들이 우리 따라 그런 시스템을 따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네. 실천을 하면서 몸으로 뛰고 지금. 그럼 여기에 참여는 우리 소장님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다 이렇게 학력이 좀 어떠세요? 대학교 다 달라요. 한 대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 달라요. 그 최종 학력이? 네, 다 달라요. 근데 저는
확률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네, 초등학생도 가능하다 생각해. 이런 그렇죠. 들어와서 시스템에 합류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계속 생각을 크게 해주고 넓게 해주고 깊게 해주면 변해요 사람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100일 동안. 놀라운 프로젝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함께 하면은 이게 혼자 하려면은 그 있잖아요. 함께면은 네. 뭐죠? 그 어떤 인생 경험 네. 이거를 나누기 시작을 하면서 네. 같이 뭐. 그리고 또 한국인이 하신 그런 삶 프로젝트를 가봤거든요. 참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마음을 안 열고 생각을 안 바뀌면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서 프로젝트는 하여튼 3년 안에 무조건 완성해야 돼. 여기 혹시 내가 보는데 어떤 종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종교하고는 상관없어요. 없어요? 네,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다 각자 무교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아, 종교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완전히는 아니도 기독교 가끔씩 이제 교회는 나가요. 네. 저 사람마다 종교는 각자다. 그렇죠. 각자 자유롭고. 우리가 외국인을 진정으로 도우려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도우면서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외국인의 삶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임도경 소장이 100일 프로젝트와 1000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입니다. 이 꿈이 이 3년 후에는 완전히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 제한 중국인 인구 한 100만 명, 그 중에 중국 동포가 한 80만이죠. 전체 외국인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동포들이 국내로 이주해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 선두 그룹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전체 외국인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나 지금 일반 외국인보다 우리 중국 동포들은 재외 동포 또 방문 취업 이런 체류 자격으로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주운전 또 보이스피싱 마약, 이혼, 이 폭행 등 여러 가지 갖가지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이 중국 동포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체류가 좋아지고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뭔가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또 임도경 소장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뭔가 생각과 마인드, 의식, 생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임도경 소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임도경 소장은 또 틈틈이 이 글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이 아버지의 봄날이라는 책을 쓰고 싶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태권도 선수로 이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며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는 딸의 이야기를 담은 이 태권 소녀라고 하는 이 책을 또 쓰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 이 부모 세대를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나는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잘 담아내면은 정말 또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중국 동포 사회에는 이런 야무진 꿈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고요. 참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